네, 안녕하세요. 한종훈 바리스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4화를 시작을 하는데요. 4강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라인더 부품에 대해서 나가는데, 저도 이제 점점 4회 정도 오니까 이제 적응도 되고 해서 어떤 식으로 뭐 강의를 진행해야 될지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적응하셔서 서로 소통하면서 재밌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라인더 부품이에요. 가는 거죠. 커피 갈아주는 거를 그라인더라고 얘기를 하고요. 올바른 용어를 써서 에스프레소 그라인더 부품을 구별한다. 근데 이제 순수 이제 영어로 하면은 좋지만 다 번역이 돼 있어서 우리가 보통 쓰니까 우리가 이거를 호포라고, 그냥 한글로 호포라고 보통 써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분쇄 조절 디스크라고도 하고 그냥 입자 조절판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기존에 이제 없던 게 이제 다이얼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라인더에 이제 다이얼 형식으로 있어서 뭐 좌우로 돌려서 맞춰주는 것들이 이제 조금 상위 버전, 좋은 것들은 좀 나오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요. 이제 버 같은 경우는 이제 날을 얘기하는 건데, 이 버는 그냥 날이잖아요. 근데 블레이드는 또는 이었으니까 얘도 날 같은데 뭘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스무디나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것들 있잖아요. 갈아줄 때 날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얼음을 갈아주거나 물건을 갈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블레이드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날인데 기존에 알고 있던 날이랑 좀 다를 거예요. 그런 것들. 그 추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는데 단어가 익숙치 않아서 그러는데, 이제 자동으로 쓸 때 자동으로 이제 그라인더가 있으면 커피가 나오잖아요. 이때 우리가 보통 자동 같은 요 쇠 조그만 길이 하나 있죠. 나오게 돼 있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포크는 이제 이건 정말 어렵죠. 그냥 포크예요. 정말 우리가 보통 음식 찍어 먹는 요 포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라인더에서 갑자기 포크를 왜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라인더에서 이제 뭐 챔버가 있어서 커피가 나오는데 앞에 포터필터 걸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포크처럼 생겨서 포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 이제 뒤에 또 나오니까 대충 그걸 얘기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동 그라인더에는 타이머가 있어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도저 그라인더에는 도징 챔버가 있다. 뒤에 또 그러니까 도저라는 거는 이제 그 커피 담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커피가 갈려서 나오면 담아졌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손잡이를 당기면 커피가 나오는 수동, 보통 이제 수동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담겨지는 챔버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게 측정식 그라인더는 프로그램된 질량에 따라 측정된, 이거는 거의 없어요. 무게 측정용은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그라인더를 하는 거고, 이렇게까지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오해하는 게, 수동과 자동 그라인더 중에 수동은 이제 뒤에 또 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는데, 자동이 무게가 저절로 이렇게 측정식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측정되지 않은 거고,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이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타이머라는 게 전원 타이머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몇 초 있다가 꺼져라, 전원이 공급이 멈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5초든 1.35초든 그걸 내가 정할 수가 있는데, 몇 초 동안 갈리다가 오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요 시간 동안 갈려진 거를 우리가 따로 재야 돼요. 무게를. 그래서 측정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그라인더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뒤에 가서 이제 보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그라인더예요. 보통 아까 호퍼라고 얘기한 호퍼 있죠? A번. 커피 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를 담아서 담는 거. 그 B는 이제 빈 게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두가 들어갈 수 있게끔, 개폐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서로 보면 땡기면 들어가고 밀면은 닫히고, 뭐 어떤 그라인더는 반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사용 설명서 보시면 되고요. 10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분쇄 조절 디스크예요.
그러니까 분쇄도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굵기를 조절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때 그 날이 보통 플랫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어요. 윗날, 아랫날이. 이거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맷돌 생각하시면 돼요. 맷돌이 위아래로 되어 있고 구멍이 있잖아요. 손잡이 있고 이거 돌려주죠. 여기다가 콩이나 이걸 넣으면 이렇게 갈려서 나오잖아요. 이 그라인더도 똑같아요. 그라인더는 원리가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커피가 나오는 곳 갈려서 쌓이고 얘가 돌면서 커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간격을 윗날하고 아랫날 간격을 좁혀주면 당연히 가늘게 갈리고 이게 넓혀지면 굵게 갈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써 있어요. 그라인더보다 우측이나 좌측으로 해서 가늘게나 굵게 해가지고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징 챔버라는 게 여기 커피 담기는 거예요. 도징 레버는 이 레버를 당겨서 커피를 밑으로 떨어지게끔 해주는 거고, 아까 포크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포터필터 딱 걸쳐둘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스위치는 여기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앞에 걸 다시 보면 대부분 있었잖아요. 호퍼. 아까 전에 이제 분쇄 조절 디스크가 우리가 손으로 좌우로 돌렸는데 그 다이얼 형식으로 좌우로 돌려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쉬워졌죠. 날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이 블레이드라는 날은 우리가 앞에서 뒤에서 봤던 일반적인 그라인더에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저가형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그래서 그냥 자체에다가 원두만 넣으면 갈려가지고 들어가는 거, 보통 이 블레이드 날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것들. 거기서 쓰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이 이거 이론에서 이렇게 조금 너무 안 해도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 게, 실기를 할 때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게 호퍼에다가 커피 넣으시고요. 입자 조절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실기하면서 계속 익숙해지게 하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도 영어지만 한글처럼 그냥 익숙해지잖아요. 우리가 단어를 외우지 않았어도. 그것처럼 얘도 앞으로 하면서 이제 계속 실기하면서 하시면 저절로 여러분이 뭐 외워지게 되니까 너무 막 외워야지 이건 뭐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이번에 또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겠죠. 뭐 그룹패드, 샤워 스크린, 뭐 포터필터 뭐 모르시잖아요. 안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스팀한드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머신에서 보면 이렇게 워머라는 거는 뭐 데워진다는 건데, 그냥 커피가 워낙 뜨거워서 공기구멍이 있어요. 뭐 밑으로도 있지만 위에도 공기구멍 겸 열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 컵을 넣으면 데펴지잖아요. 그래서 워머라고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 스위치는 당연히, 그러니까 머신마다 다른데 원리는 똑같다. 뭐 우리가 그 비번 같은 경우에 전원 스위치가 어떤 거는 밑에 있는 게 있고 돌리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차피 이제 구조적으로 전원 켜고 끄는 거 있고 워머 있고 온수 버튼 있고 버튼으로 되어 있는 거 있고 이렇게 당기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리는 어차피 머신에서 할 수 있는 게 데워주는 거. 그 다음에 온수 버튼이란 거는 이제 온수가 나오게끔 버튼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수도 이제 레버 형식으로 당겨주는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온수가 나오게끔 해주는 게 있구나. 추출 버튼. 넘어가졌네요. 추출 버튼은 이제 요 5가지가 있는데, 이제 추출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버튼이에요. 근데 재미난 거는, 다 그렇지는 않는데, 5개가 있어요. 이 5개를 다 누르셔도 똑같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하나는 프리 버튼이라 그래서 내가 누르고 내가 꺼야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4개는 물량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뭐 그림이나 이런 것처럼 나오게끔 기본 물량이 세팅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수정을 할 수가, 그러니까 얼만큼의 물이 나오게끔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물량 세팅을 해준다. 그래서 반자동 머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꼭 켜고 내가 끄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프리 버튼을 쓰고 나머지는 물량 세팅이 돼 있는 걸 쓰시든 새로운 물량 세팅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잡든 해주시면 돼요. 이걸로도 이제 할 얘기가 많지만 뭐 당장 안 해도 되니까 대충 이런 기능이 있는 거다. 추출하시면서 여러분이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스팀 레버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있고 뭐 눌러주는 게 있고 뭐 당겨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팀 레버라는 게 이제 스팀이 나올 때 쓰는 버튼이나 레버가 있구나. 온수 노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뜨거운 물 나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룹 헤드라는 거는 포토필터를 장착해서 실제 커피가 나올 수 있는 곳. 스팀 안 드는 뜨거운 스팀이 나오는 곳. 그 다음에 드립 트레이는 이거 뭐 컵을 받치든 에스프레소 잔을 받치는 곳. 압력계는 추출과 보일러 앞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죠. 이게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보일러 쪽, 하나는 추출 쪽. 그러니까 보통 추출 압력이라 그러면은 수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압. 그러니까 물이 얼마의 힘으로 추출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량 게이지는 보일러에 물이 얼마나 찼는지 이게 보여지는 머신들이 있고 안 보여지는 머신들이 있어요. 거기서 일정적으로 안정되게 돼 있는 그 양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절할 필요가 없이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있어서 보통 얘는 시모넬리라는 머신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누오바 시모넬리라는 머신입니다. 아피아라 그러면 가장 저가형 그 중에 1그룹. 그러니까 1그룹, 이게 아까 그룹 헤드라 그랬잖아요. 1그룹이라 그래요, 얘를. 2그룹이라 그러면 뭐예요? 얘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3그룹 하면 얘가 세 개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차로 따지면 1000cc, 2000cc, 3000cc 이런 것처럼 그룹이 늘어나면 크기도 커지고 가격도 비싸지겠구나. 이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이제 머신을 아침에 사용하든 뭐든 무조건 머신을 사용할 때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전원 들어왔는지 뭐 이렇게 체크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 가장 1번으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요겁니다. 스팀 레버를 틀어서 스팀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그 온도가 저희가 원하는 그 온도까지 도달이 안 해도요, 다 돼요. 전원도 되고, 추출도 되고, 온수도 나오고, 스팀도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온도가 도달하려면 스팀이 충분히 나왔을 때 그게 도달을 하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른 거는 스팀이, 그러니까 온도가 높게 안 올라가도 다 될 수 있지만 스팀은 온도가 세팅되어 있는 값까지 도달이 돼야지만 스팀이 나와요. 그래서 전원도 켜지고 뭐 물도 미지근하고 나름 되는 것 같은데 스팀을 틀었는데 안 나온다.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보통 머신을 데펴주거나 처음 켰었을 때 그러니까 보일러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빠져나오는 곳이 오래되거나 해서 막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얘가 공기가 빠져야 실질적으로 얘가 압을 올릴 수가 있는데 실제 데이터상에는 압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실제 빠져서 올라간 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압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이면은 정상적으로 되지만 사용하다 보면 제일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유일하게 이 공기를 빼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스팀 밸브예요. 스팀 밸브를 득하면 이게 스팀과 함께 그 안에 있던 스팀이 나오는 건데 공기가 있으면 공기랑 같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압력이 되게 높은 점인가 압력 게이지가 원하는 곳에 딱 있었다. 이렇게 여기가 0이라 그러면 뭐 1에서 1.5바인데 여기 딱 있었다. 1에서 1.5바 사이였다가 만약에 공기가 차 있었다. 근데 얘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스팀을 치면 얘가 쭉 떨어집니다. 압력이. 그러다가 이제 데펴지면서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머신을 쓸 때는 무조건 스팀 밸브를 누르고 나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업무 공간 관리와 업무 흐름이 있는데요. 이거는
안전하게 사용하는 건데 그라인더와 머신 안전을 이용하는 법을 배운다. 보일러 압력은 사용 전에 1바 이상. 그러니까 충분히 데펴져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머신마다 다른데 쉽게 1에서 1.5바 사이에 보통 돼 있어요. 더 올리셔도 되고 낮으셔도 되는데 요 기준 안에 드는지를 먼저 일부러 그러지 않는 이상은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되니까 이걸 확인만 하시면 돼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뜨거운 부분 찾기. 머신은 대부분 다 뜨겁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정말 뜨거운 곳을 손으로 짚는 부분들은 다 플라스틱화 되어 있거나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화 되어 있지 않은 금속 부분을 만지면 뜨거운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는 원래 손을 대지 않거나 청소하니까 뭐 장갑을 낀다거나 아니면 기타 도구를 사용해서 닦는 거지 직접 손을 대고 하는 경우는 보통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기하시면서 하실 거고요. 그라인더나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할 얘기는 너무나 많은데 이거는 앞으로 하면서 점차 하면서 되는 거지 여기서 다 얘기해봤자 이해가 아직은 안 되실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으시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공간 청소와 이건 정리나 청소라는 건 되게 쉽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청결하고 가지런하고 정돈된 작업 딱 보시면 되게 정갈하게 돼 있고 위치 잘 돼 있으면 되잖아요.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의 위치, 템퍼, 우유피처, 세정제 등 컵은 컵 워머 안에 따뜻하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각자 제자리에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머신 있고 그라인더 있고 이거 깨끗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업무 환경이 잘 돼 있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얘기한 업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청결은 기본이고 각각 위치나 이런 거 행주가 적절한 위치나 도구들이나 이런 게 적절한 위치에 있기는 맞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 그라인더를 사용하면 가루들이 날리고 커피 찌꺼기들이 날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를 기점으로 뭐가 있어요? 시럽이라든지 완성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에스프레소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라인딩해서 커피 넣고 에스프레소를 뽑았어요. 일로 와서 요 자리에서 우유하고 놔두고 한다 그러면 그라인딩 했었을 때 먼지가 날리거나 찌꺼기가 날려서 들어가게 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을 하는 곳과 이 커피가 날리는 곳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안 좋죠. 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걸 왜 굳이 알아야 되나 쉬운데 그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래서 동선이 가장 좋은 건 요 그라인더 쪽이 머신 왼쪽으로 오고요. 머신이 그라인더 쪽으로 오면은 우유나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그라인딩을 아무리 하더라도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멀리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청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실습을 보면 그라인더 명칭 확인 및 작동. 앞에서 했던 그 그라인더를 직접 보시고 아까 그 명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직접 다뤄보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 실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앞에 거 하지 말라는 게 실습해보면은 다 되는 거거든요. 에스프레소 명칭 확인 및 작동이 이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출하는 것까지는 이거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이제 동적으로 보시거나 행동으로 보면 연습을 다 하시고 나서 명칭 확인하고 나서 해보고 나서 이걸 보시면 아 내가 요런 동작들을 했구나 라는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포터필터라고 하는 걸 닫고 있죠. 그 다음에 커피를 담죠. 커피가 갈려서 들어가는 챔버에서 돌려주는 레버를 돌리면서 커피가 떨어지죠. 골고루 담기도록 손으로 레벨링이라는 작업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분배라는 작업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평이 되게 탬핑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손으로 가루를 털어주고요. 물리기를 해주고
예열했던 잔을 있는 물을 버리고 시간 체크를 위해서 0점 잡고 큐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커피가 양쪽으로 떨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25초에 끓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 선이 있는데 여기 가장 두껍게 되어 있는, 길게 되어 있는 게 30mm 선이거든요. 그래서 30mm, 30mm, 60mm를 뽑는 거예요. 이분은 여기 두꺼운 선 있죠. 얘는 거의 즈음에 잘 뽑았어요. 25초에. 커피를 다 추출하면 커피컵을 옆 박스에 버리고요. 두 가지, 물로 헹궈도 되고 행주로 닦아준 다음에 물리기를 다시 한번 해서 찌꺼기 버리고 그 다음에 장착. 네, 요 동작을 우리가 할 건데 이거는 약간 미국식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식이나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 미국식이 좀 다른데 그거는 실기를 하면서 뭐가 다른지 두 가지로 할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유럽식이지만 이렇게 미국식도 있다. 그래서 예열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이 온수물을 받아가지고 예열을 해놓고 나머지 동작들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똑같거든요. 똑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짓는 방법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추출수로 헹군 다음에 장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헹구고 그 포토필터 전용 행주로 필터 바스켓을 닦아준 다음에 장착을 했어요. 예, 그거는 선택입니다. 내가 이렇게 닦아서 하든 물 청소를 하든.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추출을 한동안 안 할 거다 하면 물 청소를 해주고 장착하는 게 좋고요. 내가 또 추출을 할 거다 그러면 물 청소보다는 행주로 닦아주는 게 좋죠. 왜냐면 물 청소를 해주면 깨끗하긴 하겠지만 물이 고여있는 물이 계속 떨어지면서 지저분하게 해서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것만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는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실질적인 그라인더가 뭔지, 에스프레소 머신이 뭔지 해봤고 우리가 한번 추출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출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그라인더와 머신을 어떤 식으로 써야 좋은 건지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